I am honored to appear before you as the nominee to be the next Secretary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안녕하세요. 국민법센터 어필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빠르동에서 3개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조각과정, 그러니까 장관급 인선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백인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던 트럼프 정부의 내각과는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출신이 다수 포함된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부통령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CIA, 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부 국장도 에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이고요. DNA 사상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같은 경우도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란 수식어가 나오죠.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 같은 경우는 아예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이라는 타이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빠르독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입니다. 미국에는 국토안보부라고 해서 한국의 출입국의 기능인 이민, 난민 분야와 국경수비, 테러, 일부 정보기관의 기능을 합친 조직이 있는데요. DHS 장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마요르카스는 최초의 라틴계 이민자 출신 장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스는 1959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공장을 경영했던 쿠바 유대인이셨고 어머니는 루마니아계 유대인이셨는데 홀로코스트를 탈출하셔서 쿠바로 오셨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 만난 부모님은 을 통해서 마요르카스가 태어났고요. 1살의 어린 마요르카스는 부모님과 함께 피델 카스트로의 독재를 피해 미국 LA로 망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민 과정이 더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는 이미그랜트라고 하기도 하고 경위를 고려해서 레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을 때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ABC 방송과의 2015년 과거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정치적 난민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족을 공산국가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있는 국가에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녀들이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신이 살았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쿠바에 아버지와 함께 다시 가보는 것 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국을 찾은 많은 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마요르카스 장관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검사, 이민국 국장, 국토안보부 부장관 등을 이미 오바마 행정부까지 거쳤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 소식을 들은 마요르카스는 트위터에 내가 매우 어렸을 때 미국은 내 가족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명되어 모든 미국인과 박해를 피해 그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찾아온 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감독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부국장으로 일하면서 다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고 트럼프 정부의 잔인한 정책으로 유명했죠. 가족분리 정책도 반대했다고 하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각 과정을 보다 보면 혹시 토크니즘이라고 불리운다던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하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선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보아야겠지만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난민 정책은 정치적으로 트럼피즘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죠. 실제로 반이민 자체를 내세웠던 계속해서 거의 모든 분야 이민 분야를 축소한 형태의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도 했고 미국의 규모만큼이나 그 피해가 국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민과 관련해 추진해온 거의 모든 변화를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뀐 이민 정책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국경 장벽 건설. 둘째, 무슬림 밴이라고 불리우는 7개의 국가로부터 여행 금지. 셋째, 멕시코를 안전한 국가로 지정해서 국경을 통한 난민 신청을 사실상 봉쇄한 것. 넷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젊은 이민자들
미등록 체류를 하고 있던 젊은 이민자들의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해 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다카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오바마 행정부를 다 뒤집은 거죠. 다섯째, 재정착 난민 쿼터의 축소 등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정책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이러다 보니까 IC죠, 이민세관 단속국이 훨씬 더 고강도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피리존 어필에서 이미그레이션 네이션이라는 걸출한 다큐멘터리 100점짜리 평가를 받고 있는 로튼토마토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공공장을 약화시키며 미국 국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은 다른 거죠. 이제 오바마 정부의 방법을 다시 돌려가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방법으로 가는 것인데, 이민자들이 오히려 미국을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 자체가 미국의 힘이다. 모든 산업 구조에 있어서, 경제 부문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민을 축소하는 형태의 정책은 완벽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다시 다 돌린다고 하는 거죠. 국경 장벽을 폐쇄하고 무슬림 밴 취소하고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난민 신청 허용하고 다카 프로그램 다시 시행하고 난민 쿼터를 12만 5천 명까지 다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상태인 1,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통과하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통과하면 8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추방 유예 그 자격, 예를 TPS이죠. 한국에 있는 예멘 같은 난민들 같은 경우에 분들이 미국에서 TPS 자격을 있는데, 그런 경우 난민들은 곧장 영주권을 자동으로 주고 3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법안을 제출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도 늘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민도 늘리겠다라는 형태를 밝혔죠. 또 1,110만 건이 넘는 밀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민판사, 미국은 이민판사가 법무부 소속으로 있는데요. 오늘 더 많이 고용하고 이민법원에서 변호사를 제공하는 등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민 절차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 절차를 바꾸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의 복귀는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정상으로 복귀, 또는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 이번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어받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상징성 및 과거의 실현 정책으로 보아 바이든 정부의 철학 잘 구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확인된 거대하게 분열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또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볼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다양한 단체 사람들도 마요르카스 장관이 받은 기대만큼 구체적인 정책이 실현될 것인지 아닐지를 잘 감시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민 정책이 상징성이 있고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난민 분야에 있어서도 재정착 쿼터를 늘린다던가 가족 분리를 없애고 다시 한번 서로 가족 결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세계적으로 좀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주목하도록 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